1971년 8월 23일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벨메즈 마을, 마리아 페레이라 고메즈는 집의 부엌 바닥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언뜻 보기에 그저 평범한 얼룩처럼 보였는데요. 이를 유심히 살핀 마리아는 그것이 단순한 얼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뭇한 형상은 눈, 코, 입, 머리카락까지 형체가 뚜렷한 사람의 얼굴 모습이었던 것이죠. 훗날 라 파바라고 불린 바닥속 그녀는 마치 집안을 응시하듯 시선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겁에 질린 마리아는 이 사실을 곧장 남편에게 알렸고 그들은 기분 나쁜 얼룩을 지우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얼룩은 조금 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더 또렷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날이 갈수록 표정이 살아나는 것 같았죠. 무슨 짓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귀신과도 같은 얼굴에 마리아와 가족들은 차츰 불쾌함을 넘어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결국 마룻바닥을 아예 석고로 덮어버리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그들에게는 집의 분위기보다 부엌의 저 얼굴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였죠. 사흘 뒤 마리아는 부엌 바닥에서 이상한 자국들을 발견합니다. 석고가 마르면서 일어난 현상인가 싶어 살펴보던 그녀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또 한 번 남편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엌의 석고 바닥에는 알 수 없는 이들의 수많은 얼굴 형상이 떠올라 있었기 때문이죠. 석고 작업을 해주었던 벽돌공 세바스티안이 집에 다시 방문해 살펴보았지만 석고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분명 완벽히 굳었고 단단했으며 주변 환경 등으로 인한 변형도 관찰되지 않았죠.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은 입소문을 타고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얼굴을 보기 위해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왔으며 소문은 주변의 이웃 마을에까지 전해졌죠. 결국 이 소식은 푸에블로, 엘 이디알 등 지역 신문에 실리며 인근의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몇몇 신문사와 사람들은 마리아의 가족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였는데요. 마리아 가족은 매일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수백 명의 관람객에게 그저 그것들을 보여줄 뿐 입장료 같은 금전적 이득은 따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이성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바랄 뿐이었죠. 벨메즈의 얼굴이라 이름 붙은 기현상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커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마드리드 대학의 알구모사 교수는 직접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기로 합니다. 그는 해당 현상이 제일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석고 바닥을 잘라 자신의 연구실로 가져갔는데요.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잘 나온 바닥을 꺼낸 그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고에 분명히 나타나 있었던 벨메즈의 얼굴이 말끔하게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알구모사 교수는 어떠한 연구적 소득 없이 잘라낸 바닥을 다시 마리아의 집에 가져다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리를 찾은 석고 바닥에 사라졌던 얼굴 형상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 일화가 또 한 번 신문에 실리며 벨메즈의 얼굴은 지역을 넘어 스페인 전국에서 큰 논란과 화제가 됩니다. 이에 스페인 당국은 전 국민적인 논란을 종식하고자 콘크리트, 화학 등 각 분야 전문 기술자로 구성된 내무부 기술팀을 벨메즈 마을로 파견하였는데요. 연구 책임자인 조단은 과학적인 사실과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였죠. 이후 조사를 마친 조단과 연구팀은 부서로 돌아와 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은색 혹은 갈색 물질을 이용한 착색, 그을음으로 보이는 듯한 혼합물 자국, 화학적 작용이 의심되는 불규칙한 형태 등이 관찰된다. 하지만 이것이 정확히 어떠한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단과 연구팀은 해당 현상이 위작이라는 전제를 놓고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의 거듭된 연구에도 불구하고 벨메즈의 얼굴이 정확히 어떠한 방법으로 탄생하게 된 건지는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결정적으로 해당 얼룩에서는 페인트나 물감 등의 안료 성분이 일절 검출되지 않았죠. 이후로도 벨메즈의 얼굴 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현상 중에는 얼굴뿐 아니라 어깨와 상반신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주로 관찰된 중년 여성의 모습 외에 아이와 노인의 형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죠. 정부가 파견한 전문 연구팀마저 비밀을 밝혀내지 못하자 이번에는 심령 단체들이 나서기 시작하였는데요. 스페인 초심리학 학회의 부회장이었던 호세 루이스는 마리아와 가족들의 양해를 구한 뒤 해당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집 아래를 파보기로 하였습니다. 초심리학 학회팀은 집의 바닥이 아닌 지하, 즉 땅속에 비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죠. 3m쯤 땅을 파내려갔을 때 땅을 파던 삽에 무언가 둔탁한 것이 부딪힙니다. 이윽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놀랍게도 사람의 유골이었는데요. 유골은 총 2구로 머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초심리학 학회팀은 해당 유골에 대하여 자체적인 분석을 진행하였고 14세기경 묻힌 것이라 추정하였죠. 이것은 중세시대 마녀 사냥으로 희생당한 이의 유골일 것이다. 벨메지의 얼굴은 희생자의 원념이 현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도 역사학자, 심리학자, 초현상 연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벨메지의 얼굴을 보기 위해 마리아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해당 현상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사건은 스페인을 넘어 세계 각국으로 보도되었죠. 1990년 9월 벨메지의 얼굴이 전 세계적인 심령 현상 사례로 자리 잡고 난 뒤 스페인 당국은 다시 한번 조사와 검증을 진행해 보기로 합니다. 조사는 스페인 국립연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국제적인 존경을 받는 ICV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는데요. 조사에는 1971년 당시보다 훨씬 발전한 연구기술, 전문 인력 등이 대거 투입되었죠. 사람들은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며 정부의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중들의 예상과 달랐는데요. 우리는 광물학 및 화학에 기반하는 다양한 테스트를 실행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기대에 부응하는 반응을 관찰할 수 없었으며 화합물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스페인 정부는 해당 현상을 결국 원인 불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동일한 두 번의 결과는 오히려 당국이 심령 현상을 인정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도 했죠. 이에 대중들은 자체적인 추측과 가설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변상증으로 인한 착각이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변상증이란 무작위로 생긴 패턴에서 익숙한 형상을 보는 것으로 벽의 얼룩, 구름의 패턴 등에서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미국의 사진 전문가 앤드류 메카시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변상증은 우연에 기초한다. 하지만 벨메지의 얼굴은 같은 집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이 얼굴들이 절대 우연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학자들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이 변상증이 아니라는 반증이다라며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보였죠. 벨메지의 얼굴 현상은 2004년 2월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최초의 얼굴 라파바를 시작으로 그녀가 죽기 전까지 수백 개나 발현되었죠. 마리아의 죽음 이후 현상이 발생하지 않자 몇몇 이들은 그녀를 의심하기도 했는데요.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미구엘은 이와 관련하여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였죠. 어머니는 영을 끌어당기는 영감이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집의 바닥이나 천장에 영들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 각종 검사 결과는 이미 그것이 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4년 스페인의 탐사 저널리즘 TV쇼 쿠아르토 밀레니오에 의해 사건은 다시 한번 재조명되었습니다. 그들은 회의적인 관점에서 벨메지의 얼굴이 사기라는 것을 밝혀내자는 주제로 탐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조사는 화학공학 박사인 호세 하비에르 그라세니아, 법의학 범죄학자이자 응용범죄학 연구소 소장인 루이스 알라만코스에 의해 다각도로 이루어졌죠. 그들은 보존된 그림들 일부에서 샘플을 추출한 뒤 적외선 주사, 전자현미경 등을 활용하여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페인트와 같은 무기물질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행한 모든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따르면 이것은 어떠한 외부 조작 요소가 없다. 현대의 발전된 기술이 설명될 수 없는 심령 현상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만 것인데요. 그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직접 실험실 내부에 마루, 석고 등을 준비하여 1971년 당시 주로 구할 수 있었던 약품 등을 사용해 벨메지의 얼굴을 재현해내려고 하였죠.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것과 동일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결국 본인들의 실패를 선언하였죠.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20세기 가장 중요한 초자연적 현상이다. 벨메지의 얼굴은 초자연 현상 전문가, 신비주의자들에 의해 규정된 것이 아닌 다수의 과학자, 회의론자, 정부에 의해 심령 현상으로 기록된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벨메지의 얼굴 현상이 일어난 벽과 바닥 일부는 하비에르 카노 기록 보관소에 커팅된 채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21세기 현대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벨메지의 얼굴 미스터리, 그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마녀 사냥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이들의 원념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그림일까요? 그 진실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